안녕하세요. 세계의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호박튜브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을 방한했던 중국 외교부 부국장 천하이는 당시 삼성과 롯데 등의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국인 한국이 대국인 중국에 대항해서야 되겠냐는 헛소리를 하며 한국을 속국 취급하는 등 오만불손하고 방자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만약 한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면 단교 수준의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같은 중국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반중 감정이 극에 달했는데 원래 한국은 중국에 대해 후진이라고 다소 깔보는 시선은 있었지만 일본 제국주의에 호되게 당했던 동병상련 때문에 중국에 대한 호감이 상당했었으나 중국이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독재 국가의 졸렬함을 보이자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반중 감정을 뛰어넘어 혐중 감정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중국의 행동은 완전 막장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중국 공안들이 한국 회사 공장에 들어가 제조한 물건들을 때려 부수는 행패를 부린 뒤 환경규정 위반이라고 공장 가동 중지 처분을 내리거나 중국인들이 당시 한국 롯데마트에서 과자 봉지를 부수고 침을 뱉고 소주병을 중장비로 깔아 뭉개는 등 도저히 문명국가라고는 보기 힘든 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랬던 중국이 상황이 아쉬워지자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난 15일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이 한국을 찾아와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 왕이는 한국과 중국의 상황이 비록 다르지만 한국과 중국은 상대방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 상호 존중하고 각자 민족 문화를 존중하고 국민 정서를 존중하는 전통이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전통을 계속 유지하자고 말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중국이 이처럼 한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이유는 현재 중국이 사면초가에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미국과의 분쟁으로 인해 경제와 군사, 각 분야에서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기업 파산 러시가 펼쳐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의 대형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이 무려 350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갚지 못해 결국 파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중국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제지인 시대주보에 따르면 헝다그룹 외에도 지난 9월 5일까지 중국에서만 총 274개의 부동산 개발업체가 파산했는데 이는 모두 중국 정부의 명령으로 인해 시중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제한하며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과의 경제 전쟁이 길어지며 중국 경제의 성장이 더뎌지자 내부적으로 경제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중국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억만장자로 알려진 조지 소로스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의 오피니언 기사를 통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룩이 최근 중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것은 비극적인 실수라고 지적하며 중국에 대한 투자를 만류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포위망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로부터 호되게 당했던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이 최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한국의 반도체에서 배우겠다는 말을 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런정페이 회장은 중국 중앙연구원이 주최한 비공개 좌담회에 참석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맨손에서 시작해 60년의 개발 끝에 세계적인 선두가 되었다며 한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과거 미국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화웨이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당당했던 태도와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과 미국의 경제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미국이 군사적으로도 중국을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시키려고 시도하거나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증진을 목적으로 미국, 영국, 호주의 3자 안보 파트너십을 신설하며 대중국 견제에 진심으로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호주에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동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세우는 등 그야말로 군사적으로 중국을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일명 원잠으로 불리는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인도 6개국밖에 없을 정도로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 민감한 미국이 이번만 예외로 한다며 호주에게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내어주면서까지 대중국 포위망을 결성했는데 이는 말 그대로 군사적으로도
중국의 영향력을 뿌리채 뽑겠다는 미국의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현재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크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 영국과 3자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한 호주 국방장관이 지난 13일 한국을 방문해 국방장관회담을 여는 등 한국이 미국의 진영에 서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의 왕이 부장이 헐레벌떡 한국으로 날아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맞서 CPTPP에 가입 신청을 하는 등 일명 중국과 함께할 중국의 우방국을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변 국가들이 중국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왕이 부장이 방한한 15일 북한은 보란듯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2발 날리면서 북한과 중국의 동맹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더해 왕이 부장과 면담을 끝낸 문재인 대통령은 곧장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으로 발기를 돌려 군 주요 인사와 함께 SLBM 잠수함 발사 시험을 참관했습니다. SLBM은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운용되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전력이며 비록 한국은 핵탄두를 사용할 수 없지만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미사일로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무기인데요. 더 큰 문제는 여기에 더해 한국이 일명 화력 5종 세트라고 불리는 전략무기 5종을 SLBM과 함께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이날 한국군은 SLBM과 함께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초음속 순항 미사일, 고위력 탄도 미사일, 우주발사체용 고체 추진기관을 공개하며 한국의 국방력을 전 세계에 과시한 것인데요. 사실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이번 왕이 부장의 방안을 두고 왕이 부장이 한국에서 정의용 외교장관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 면담을 했다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장이 한국에 남아있던 어쩌건 간에 중국 보란듯이 화력쇼를 펼친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중국에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특히 왕이 부장을 불러놓고 면전에다 대고 무력 시위를 한 셈이라 말 그대로 중국의 개망신을 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기업들은 한알령으로 중국에서 대거 철수했으며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역 흑자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중국의 편의를 봐줬지만 앞으로도 중국이 계속해서 아나무인의 행동을 보인다면 한국은 아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왕이 부장은 중국으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시진핑에게 똑바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